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로잘리아는 라카치라의 아들 큐리토에게 반하고 라카치라는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러던 어느 날 로잘리아와 춤추는 아들을 보고 분개한 라카치라는 로잘리아에게 자기 아들을 뺏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로잘리아는 큐리토가 귀찮다면서 가까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대든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고요? 아드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로잘리아의 목소리가 하도 앙칼져서 라카치라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절 만나기 위해서 거리에서 1시간씩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붙잡아 두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 말어! 네가 그 일 기다리고 있었잖아. 제가 왜요? 애인이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살인범의 아들을 원하겠어요? 이제 라카치라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눈앞이 깜깜해진 그녀는 로잘리아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와락 잡아 흔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려고 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달려들어 그들을 떼어놓았다. 아침부터 왜 그래요? 큐리토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텐다! 라카치라, 이제 그만해요. 누가 겁낼 줄 알아요? 떼어놓을 수 있으면 떼어놔 봐요. 당신 아들이 날 자기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전혀 로잘리아, 말대꾸하지 마. 그들의 싸움을 말리던 남자가 로잘리아를 보며 낮게 외쳤다. 라카치라는 격분한 나머지 마치 먹이를 빼앗긴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 한편 로잘리아와 함께 한껏 춤을 즐긴 큐리토는 로잘리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 이튿날 온종일 그는 그녀의 붉은 입술만 생각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빛났으며 그를 황홀케 했다. 그는 열렬히 그녀를 원했다. 황혼이 짙어지면 마카레나 방향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잘리아의 집 앞에 서 있곤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뜰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두운 현관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맞은편 끝에 있는 어머니의 방에서는 불빛만 외롭게 비치고 있었다. 로잘리아, 어머, 큐리토, 웬일이세요?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왜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당신 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한 거 아세요? 로잘리아는 안달루시아인 특유의 과장된 말씨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라카치라를 참을 수 없을 만큼 격분시킨 마지막 모욕적인 말만은 언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악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내 애인이라고. 당신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내일 우리 아파트 문 앞까지 와줄래요? 글쎄요. 큐리토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녀의 말투로 보아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에 없이 신이 났다. 큐리토, 여기요. 로잘리아, 나와 있었군요. 이튿날 로잘리아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세빌 지방의 전통적인 연애 방식에 따라 철문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속삭였다. 로잘리아, 날 사랑해 주시겠어요? 큐리토가 로잘리아에게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요염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정열의 불꽃을 찾으려고 애썼다. 큐리토는 밤마다 로잘리아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그녀와 만나는 걸 어머니가 아는 게 두려워 다음 일요일엔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올 거야. 일이 생겨서 좀 늦어지는 거겠지. 큐리토, 어서 오거라. 이 애미가 네게 용서를 빌 수 있게 말이야. 네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으마. 불쌍한 어머니는 아들이 오기를 가슴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라카치라는 아들이 미웠다. 차라리 발로 꽉 밟아 죽이고 말 거야. 아니야. 제발 오기만 오거라. 널 보기 위해 또 한 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구나. 아들은 2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도 외롭고 또 괴로웠다. 그녀는 어떤 애인도 따르지 못할 만큼 아들을 사랑했다. 이게 다 로잘리아 그냥 때문이야. 죽이련. 마침내 큐리토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보러 왔다. 어머니! 그러나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는 사랑이 식어버린 듯 아들의 포옹마저 거부했다. 그동안 왜 오지 않았니? 어머니가 문을 잠갔잖아요. 그래서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뿐이냐? 다른 이유는 없어? 아주 바빴어요. 바빴다고? 너 같은 게으름뱅이가? 물론 로잘리아를 만나러 갈 때는 바쁜 일이 없었겠지. 어머닌 왜 그 여자를 때리신 건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걔를 만났구나. 그년이 나보고 살인범이라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내가 살인을 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베피스한테 일을 죽인 것도 그자가 너를 심하게 때렸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고 그건 다 널 위해서였지. 넌 그년이 널 사랑하는 줄 아니? 그녀는 밤마다 뜰 앞에 서서 세월을 보내고 있어. 네, 다 알고 있어요. 싱긋 웃으면서 대답하는 큐리토를 보면서 라카치라는 화가 치밀어 어쩔 줄 모르는 시선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고통과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괴로움이 극에 달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매일 밤 여기까지 왔으면서 나에게는 안 들렸다는 말이구나. 그건 난 이날 이때까지 널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어. 내가 베피스한테 이를 사랑해서 같이 산 줄 아니? 난 네게 빵을 얻어먹이려고 그자의 주먹질도 참았던 거야. 하지만 그자가 널 때릴 땐 그만 참지 못하고 그자를 죽여버린 거다. 알아요, 안다고요. 하느님 맙소서. 난 널 위해 살았을 뿐이야. 네가 아니었던들 그 오랜 감옥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을 거다. 어머니,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 20살이에요. 13살 꼬마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전 로잘리아가 아니더라도 딴 여자 사랑했을 거라고요.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세요? 아들이 가버린 후 라카치라는 비좁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마치 금방이라도 덤벼들 듯한 맹수처럼 사나운 기세로 가슴이 찢어지는 분노를 억제하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대문 밖에 누가 있다는 신호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카치라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밖을 응시했다. 그것은 석공이었다. 그녀는 좀 더 기다려보았다. 이윽고 대문에서 다시 한번 가볍게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라카치라는 그것이 로잘리아의 목소리임을 확인하자 일종의 승리감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로잘리아가 막 층계에 발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 라카치라가 쏜살같이 뛰어나가 그녀를 가로막고 발을 꽉 잡았다. 내 인연! 왜 이래요? 어서 나요. 어서 놓지 못해요. 그동안 내 아들과 어떻게 지냈어? 나요. 놓지 않으면 손을 지릴 거예요. 너희들이 밤마다 대문에서 만났다는 게 사실이냐? 엄마! 사람 살려요! 안토니오! 어서 대답해! 좋아요. 정 알고 싶다면 말씀해드리죠. 당신의 아들은 나와 결혼하고 싶어해요. 날 사랑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나도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요. 아유, 이 손 좀 놔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당신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다고요.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나?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당신이 페피산티를 죽이고 7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로잘리아는 이 비참한 여인이 호되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츠리는 걸 보며 깔깔대며 표독스럽게 꾸짖듯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살인자의 아들과 결혼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하란 말이에요. 로잘리아는 라카치라를 떠다 밀고 나서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모욕에 눈이 뒤집힌 라카치라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로잘리아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층계 아래로 끌어내렸다. 로잘리아가 획 돌아서며 라카치라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자 라카치라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저주에 찬 말 한마디를 던지며 로잘리아의 목에 칼을 꽂았다. 죽어 마땅한 년! 로잘리아는 층계 아래로 굴러떨어져 돌바닥 위에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였다. 그 절망적인 비명에 놀라 대여섯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사람들이 뛰어나와 라카치라를 잡으려 하였다. 그녀는 벽 쪽으로 뒷걸음을 치며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얼굴을 하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하나님! 빌라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쪽으로 쏠렸고 라카치라는 이 틈을 타서 도망쳤다. 라카치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로잘리아! 정신 차려! 로잘리아! 어떤 사람은 의사를 부르러 가고 어떤 사람은 경찰관을 데리러 갔다. 구경꾼들이 몰려와 뜰 안을 가득 메웠다. 검은 가방을 든 의사가 급히 들어왔다. 이어 경찰이 달려오자 1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흥분된 말투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라카치라의 집을 가리켰다. 당장 문을 열어요! 당장! 이런, 안 되겠구만. 자, 문을 부숴야겠어.
경찰관들은 그녀 집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라카치라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자, 비켜세요. 자, 방해하지 말고 비키란 말이요. 경찰들은 칼집을 휘둘러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라카치라에게 욕을 해댔다. 그녀는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끌고 죽은 로잘리아 곁을 지나갔다. 라카치라가 의사에게 물었다. 죽었나요? 그랬어. 감사합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인간의 심리, 특히 여성의 심리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라카치라가 로잘리아를 죽인 후 신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어머니란 단편은 우선 그 결말 장면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결말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한 어떤 모성애적 사랑, 어떻게 보면은 질투에 가깝다고 보일 수 있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편처럼, 그래서 그 로잘리아라는 그 빈민가의 아가씨를 이제 칼로 죽이는 장면으로 끝나죠. 이 작품은 상당히 좀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로잘리아와 그의 이제 부모 내지 이웃으로 이루어진 인물들이 있다면, 어머니란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그곳에 이제 이사를 오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7년 전에 그 아들 그 거리또가 이제 아버지, 의붓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맞는 것을 지키고자 이제 살해하고 그 결과 감옥에 7년 동안 갇혔다가 출감되어서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온 거죠. 근데 마지막에서는 그 어머니가 로잘리아를 죽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에게 감사 기도는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자기가 믿는 어떤 어머니로서의 어떤 감정이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기에 당연히 아들을 지켜야만 했고, 그 어머니로서의 자기 사명에 자기는 충실했고 충실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살인 직전에 상당히 승리의 시선으로 보지요. 또 하나는 좀 역설적이지만은 그 결말에서 그 로잘리아를 통해서 듣기를, 그 아들이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그랬던 당신의 과거사를 미워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어머니 자신이 내적으로 상당히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더 이상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 세상에서 겉으로는 당당한 모습으로 떠나게끔 해준 신에 대한 감사의 말처럼 해석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출연 이주연, 장영주, 최향윤, 고성일, 김호정, 이소영, 전태열, 박웅선, 이영아, 하성용, 김창열,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마지막 회를 마치겠습니다.